안녕하세요. 슈퍼맘 박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국제 바칼로레아 최고의 교육으로 주목받는다는 요즘 바칼로레아 유튜브 방송들 아니면 기사들 이런 클릭수만 보면 막 70만 80만 이래.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부에서는 간단하게 심플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바칼로레아는 절대 단 한 번의 라이브 방송으로 소개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책도 종류별로 다 읽고 저는 한번 파면 되게 엄청 파거든요. 그래서 바칼로레아 이런 관련된 책들도 한 토탈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게 9권 정도 되더라고요. 아주 예전 버전까지. 그래서 완전 싹 한번 읽어봤고, 또 외국에서 나온 미국 바칼로레아 관련된 거 도서도 아마존에서 이북으로 사갖고 영어로 쫙 한번 읽고, 방송이나 이런 것들 이제 쫙 한번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바칼로레아는 프랑스식 바칼로레아거든요. FB.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 바칼로레아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그 가장 중요한 핵심 기본 교육의 방식은 정말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진이를 프랑스 고등학교에 입학시켰고, 그리고 거기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에 지금 다니면서도 계속 고1 때부터 지금 대학교 때까지 바칼로레아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계속 봐왔잖아요. 그래서 이 바칼로레의 기본 정신은 똑같거든요. 객관식 시험이 아니고 이 서술형 논술형 시험이고, 그 다음에 안으로 계속 기억만 하고 주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글과 말로써 풀어낸다는 거,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요것만 알면 돼요. 이게 이제 바칼로레아 교육입니다. IB 교육.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건 프랑스 바칼로레아건 스페인 바칼로레아건 어떤 전문가는 완전히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시험을 진짜 문제를 한 번이라도 하나하나 전 세계 문제들 을 봤다면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공식 사이트에 가서도 거기서 샘플 문제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클릭 다운을 해갖고 오늘 밤에 보여드리겠지만, 영어라든지 제2외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의 유형을 제가 이미 기출문제라든지 문제의 유형, 샘플 문제 이런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문제 유형은 너무나 똑같아요. 다 비슷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풀어내느냐가 관건이에요. 절대 사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주관식으로 쓰는데, 채점자들이 여러 명이죠. 3명이죠. 그래서 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채점자들이 서로 객관적으로 채점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 채점의 기준, 점수를 더 줘야 되는 기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어떤 창의적인 답변을 쓰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받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는 프랑스 바칼로레아건 스페인 바칼로레아건 국제 바칼로레아건 다 성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IB는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정말 하수의 질문 같고, 사실 바칼로레의 기본은 저는 몇백 년 된 전통을 가진 넘버원 프랑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유형을 제가 스페인 바칼로레아 다 바칼로레 유형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치르는 바칼로레 IB 유형도 봤지만, 바칼로레의 그 문제의 퀄리티라든지 문제의 내용의 컨텐츠는 다 같은 거예요. 뭐냐? 그냥 생각할 수가 없어. 삶과 죽음 사이에서 당신이 20대일 때 택하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택했는지 쓰시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의 창의적인 생각을 또 집어넣어서 기승전결로 쓰는 게 바칼로레아인데, 수학도 그냥 문제를 1 플러스 1은 2가 아닌 왜 1 플러스 1은 2인지 그걸 풀어제끼는 그 설명 능력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칼로레아를 그냥 공부 안 하고 대충 내가 창의적이면 같이 공부하고 쓰면 나도 다 IB,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공부 잘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현진이 바칼로레아를 보건 미국의 IB 바칼로레아 그 샘플 테스트라든지 시험 기출 문제들 아마존에서 이북으로 아예 다 사버렸거든요. 다 읽고 나서 보고 내가 느낀 게 뭔지 알아요? 공부 여전히 잘해야 돼요. 대신 우리나라의 시험처럼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것까지 다 외우고 문제 풀어서 사지선다형에서 푸는 게 아닌 가장 기본적인 지식, 기본 핵심 개념을 완벽하게 익히라는 겁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완벽하게 나의 것으로 그 지식을 딱 갖춘 상태에서 이런 논술형, 서술형의 문제를 딱 하나 접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30%를 다 쏟아내고 그 지식을 갖고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풀어냈는지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나의 창의력을 동원해갖고 또 개똥철학 하나 풀어내는 게 전 바칼로레아의 논술형 시험의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알고 있는 지식을 글로써 그리고 말로써, 왜냐면 verbal 시험, 말 시험도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완벽하게 내뱉는 아웃풋 형이에요. 이 바칼로레아 보면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물이 왜 100도씨로 끓는지, 100도씨로 끓는 과정, 그리고 물은 왜 식는지를 10장에 걸쳐서 현진이가 시험을 치렀단 말이지. 케미스트리로 바칼로레아 시험을. 아직 그냥 모든 물리, 화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쓰려는데 한 장을 못 넘기더래요. 근데 프랑스 애들은 그걸 엄청 써. 막 크리에이티브한 거. 그래서 물로써 끓는 물로써 자기가 있었던 어떤 옛날의 추억 얘기서부터 어떤 과학 지식, 화학 물리 지식서부터 뭐 모든 걸 총동원해서 한 10장 써내려가는 걸 보고 얘네들의 이거는 끝내준다는 거죠. 이게 어릴 때부터 해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또 구경시켜야지. 이게 물리, 화학 했던 건데 뭐 이런 거지. 이게 문제예요. 문제. 이게 쫙 문제면 너 어떻게 풀래? 그래서 이거 갖고 이게 이만한 거 문제 읽고 애가 그림도 그리고 막 식도 쓰고 문제 풀고 하는 이런 모범 답안이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이게 그냥이 절대 아니라니까. 그래서 뭐 간단하게 IB 여러분들이 너무 뭔지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은 저 많은 정보를 오히려 안 읽으려고 그래. IB는 우선 International Baccalaureate의 줄임말입니다. 바칼로레아는 프랑스에서 먼저 나온 말이고요. 국제 바칼로레아 또는 International Baccalaureate 줄여서 IB라고 얘기를 해요. 바칼로레아 원주가 프랑스입니다. 몇백 년 된 그 원조의 프랑스 바칼로레아를 스위스의 어떤 비영리 재단에서 전 세계가 통용되는 걸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스위스란 나라는 굉장히 부자들이 다니는 나라예요. 국제학교가 되게 많은데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이 오니까 얘네들한테 이렇게 비싼 학비 받아먹고 대충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 아이들, 뭐 어마무시한 애들 앞에서 뭔가 특별한 교육을 보여주고 이 아이들은 차원이 다른 another 레벨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스위스의 그 비영리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교육과정인데 이거를 만들었는데 스위스 국제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엄청난 실력을 보이고 굉장히 창의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수업에 더 몰입하고 뭐 아이들이 이제 변화를 보면서 이제 많은 전 세계 국제학교에서 저 스위스 국제학교에서 하는 저 IB 프로그램 우리도 하자 해갖고 이제 여기저기서 따라하고 이게 이제 그래서 스위스 주관하에 전 세계에 쫙 이렇게 펼쳐진 거지만 어쨌든 1968년부터 스위스의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시작했습니다. 전 과목을 토론과 논술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155개국, 153개국에서 최근 이제 두 나라 더 늘었어. 5천에서 6천여 개 학교에서 이거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글과 말로써 하여튼 다 내뱉고 아웃풋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치동에서 이제 유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애들, 아니면 국제학교를 이제 준비 중인 아이들, 뭐 초등학생, 중학생 때도 이미 국제학교를 고등학교 때 가려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에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가려는 아이들. 왜냐면 외국에서 IB 디플로마만 받으면 그걸로써 IB 했어? 넌 엄청난 애구나 하고 이 받아들이는 대학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미국의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그 IB 디플로마가 통용되는 전 세계 탑 100 학교가 나와 있는데 미국의 아이비리그는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표로 하는 그 IB 교육에 미리 준비한다. 그래서 IB 사교육은 지금 존재하고 있고 매우 고가입니다.
뭐 적게는 200, 월 200, 많게는 월 1000에서 2000까지 준비를 하고 지금 강남권에서는 이미 아이비 교육을 그냥 사교육으로 준비해갖고 유학 준비를 그냥 아이비로 해버리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 하는 아이비이기 때문에 영어를 일단 잘해야 돼.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애들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미 가진 자들이 이미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어서 별로 아이비가 우리하고 동떨어지고 그들만의 리그 같았고 욕 바가지로 초반엔 먹었단 말이지.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일본처럼 우리가 공교육에서 모든 아이들이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보자 해갖고 지금 뭐 경기도 교육청이라든지 뭐 제주도 뭐 그리고 뭐 대구 뭐 이런 데서 이제 시행을 하고 도입을 하고 했는데, 아이비로 이제 교육이 모든 제도가 바뀌었을 때 더 낙오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아이비는 제대로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의 모든 핵심 선상은 영어 아이비 리더스에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로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퍼뜨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이 리더스와 영어 그 아이비의 문제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요. 이거를 많이 이제 이것만 마스터링했다 그러면 그 다음도 확장되어 나갈 수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 아이비식으로는 바뀔 게 뻔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사지선다형 시험으로 푸는 나라 일본,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아이비를 굉장히 많이 도입하고, 미국은 에세이라는 점수가 되게 높고, 아무리 SAT 막 100점 만점 그 사지선다형 받아도 걔네는 이미 고등학교 때 GPA 성적, 근데 고등학교 때 GPA 내신이 막 말하고 쓰기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코 완전히 100% 사지선다로 막 이거를 다루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는데, 일본이 이미 바뀌어버린 거야. 일본은 아주 일찌감치 아이비를 아베 총리 때 이거 바꿔버려갖고 아이비를 나라가 주관이 돼갖고 바꿔버리니까 완전히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막 탐구하고 발표하고 스피킹하고 말하고 이런 걸로 이제 확 바뀌면서, 그래서 아이비에 대한 국제 바칼로레 막 이런 책들 보면 다 일본 사람이 쓴 책들이 많아요. 제가 9권을 다 독파하고 미국에서 쓴 책도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썼는데 그걸 다 읽어보면 일본도 고군분투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사지선다형으로 푸는 걸로 하면 애들은 시험 끝나면 싹 까먹거든. 근데 유럽 애들이나 미국 애들이나 이제 옆나라 일본도 어떻게 바뀌냐면 시험이 끝나건 졸업을 하건 평생 지식으로 갖고 있고 그거를 늘 말과 글로써 내뱉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기초 지식과 어떤 창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로 변해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우리나라도 아이비 쪽으로 바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지금은 뭐 경기외고라든지 대구나 뭐 어떤 교육청이나 국제학교에서 이제 하고 있지만, 교육감들 지금 올해 제주교육감이라든지 뭐 지금 경기도 교육감인지 교육감들 이제 선거하고 그분들이 나와서 공약이 지금 다 아이비고, 이제 교육부 장관 공약 때도 그리고 다 아이비에 지금 다 목숨 걸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교육 쪽에 나가시는 분들도 다 지금 아이비 쪽을 지금 내가 되면 아이비 도입한다, 내가 되면 아이비 다 이제 일반화 시킨다, 이런 거를 되게 공약으로 많이 걸잖아요. 메가스터디 손주현 회장님도 수능의 역할은 끝났다고 하셨고, 현우진 수학 강사님도 수능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본인은 그 전에 수능이 끝나기 전에 은퇴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아마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옆나라 일본이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 저도 이제 미래를 참 많이 읽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분명 빠르면 2, 3년 안에 많이 확산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아이비 지금 막 아이비 하겠다고 맨날 그 공약 보면 다 아이비야. 야, 이게 아이비가 이제 될 때가 됐구나. 현재 대전 외국인 학교, 뭐 체드윅 송도국제학교, 표성고등학교, 경기외국어고등학교, NLCS 제주, 브랭섬 홀 아시아, 대구 외국어고등학교, 경북 사범대학교 부설고등학교 등 이런 아이비 디플로마 하는데 보면 처음에 욕 바가지로 해요. 힘들다고. 근데 인생에 우리 아이의 공부 습관 잡아주고 아이가 달라졌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나라가 주관을 하고 학교에서 주관을 하고 이걸 시험으로 한다, 이걸로 대학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다 바꿔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민족이 적응력 짱, 적응력 200%의 나라예요. 옛날에 학력고사, 저는 학력고사 세대고 우리 박 과장은 수능 세대인데,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뀐다 그럴 때 다들 뭐 어떻게 해 이렇지만, 그런 문제를 어떻게 내야 될지도 모르는 교사들 데려다가 다 훈련시키고 세미나 시키고 했더니 다
수능형으로 완벽하게 바뀌었고 오늘날까지 수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때 다 그랬어요. 그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강사들 뭐 일타 강사들도 다 도태되고 학생들도 망가졌지만 그거에 잽싸게 또 적응을 하잖아요. 아마 우리나라는 아이비로 바뀐다 그러면 뭐야 우리나라엔 안 맞아 현실감 그따위 개소리 필요 없어. 이걸로 대학 간다 그러면 그렇게 바꾸어갖고 잽싸게 아이비 쪽으로 다 할 거예요. 지금 강남 쪽은 이미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는 되게 힘들고 좌충우돌하고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선생? 제가 그런 얘기를 박과장하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야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우리 교사들 자체가 아이비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가 아니고 아이비 교육 시스템으로 공부하고 자란 세대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평가해? 학생들이 이런 창의적인 글 쓴 걸 한지라도 어떻게 평가하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박 과장이 수능 때도 그랬어. 수능 시스템의 그 문제들 누가 출제하냐 이거 어떻게 이런 수능식으로 어떻게 수업을 가르치냐 했지만 그 엄청난 그 적응력 그리고 그거를 가르치고 교사들 막 훈련시키고 하니까 트레이닝 시키니까 다 그렇게 또 변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적응력 이거 하나는 끝내주잖아요. 선생님들은 이제 귀찮아지겠지만 제 생각에는 바뀐다면 다 일제히 바뀌어야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채점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왜냐면 에이씨 이게 왜 뭐 이거 뭐 들이댈 수 있으니까 그 바칼로레 시스템이 주임 채점자가 있고 이제 2명의 서브 채점자가 있는데 누가 하나 절대 치우치는 채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세 사람이 서로 견줘가면서 채점을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 방송 보면 그리고 이 책들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똑같이 가고 아이를 평가하고 하겠지만 기본 모범 답안이라는 건 어디든지 다 있거든요. 이 모범 답안을 우리는 족보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자꾸 걱정스러운 게 누가 채점하냐 채점의 기준이 뭐냐 그걸 채점할 수 있는 교사가 뭐 얼마나 되냐 뭐 양성시키냐 교사의 역량이 얼마나 되냐 그러는데 전 그거는 사실 걱정을 안 해요. 이게 이제 아베 신조처럼 우리나라가 전체가 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연구 한국 사람들 빠릅니다. 빨리 이제 따라잡고 채점의 어떤 시스템 만들고 교사들은 그걸로 그냥 죽어라 이제 엄청나게 트레이닝 받아갖고 채점하는 시스템 뭐 3명이 한 조로 해갖고 채점 아마 굉장히 잘 할 거예요. 전 그건 걱정은 안 해요. 그리고 뭐 교사의 역량? 아이고 옛날 학력과에서 수능 갔을 때도 수능 같은 문제를 누가 가르치고 누가 출제내냐 그러는데 잘만 다 적응하고 해서 사실 그건 걱정은 안 돼요. 단 이게 이제 시간은 걸릴 거고 초반에는 조금 우왕좌왕하고 많은 걸림돌이 있겠지만 뭐 교사도 많이 연수하겠고 채점관, 채점 기준 이런 것도 채점관도 양성하고 채점 기준도 그 시스템을 어떤 만드는 거 시험 문제 시스템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겠지만 이미 공식 언어로 영어, 프랑스, 스페인어도 있고 전 세계에서 일본, 옆나라 일본도 이걸 다 정착화 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별로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이비가 교육이 도입이 되는 게 지금 거의 이제 막 엄청나게 99% 이제 몇 년 안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저도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이들의 일단 이 학업이나 이 모든 게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뭐 EBS라든지 KBS라든지 이런 데 방송 보면 뭐 미국의 뭐 시카고 뭐 가난한 동네 아이들 다 뭐 대학도 못 갔던 아이들이 갑자기 다 뭐 어마무시한 좋은 데 가고 20% 미만이었던 대입 입학률이 갑자기 80%가 되었고 뭐 이런 거 영상이 되게 지금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이 발표하고 글쓰기 위해서 자꾸 그런 거에 맞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늘 수밖에 없거든요. 실력이 절대 벼락치기가 해결이 안 돼요. 뭐 단기 속성 집중반 이런 거 학원 시스템에서는 길러지기 어려운 역량이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쪽집게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해갖고 점수를 올리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식 최대한 끌어내갖고 글과 말로서 풀어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이비 교육과정이 된다면 엄청나게 될 거예요. 스페인 바칼로레아 SB, 루마니아 바칼로레아 RB, 유러피안 바칼로레아 EB, 프랑스 바칼로레아 FB 다 있고 인터내셔널 국제 바칼로레아 IB 뭐 다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지만 뭐 다르다고 하는데 그 이제 다른 거는 뭐 프랑스 바칼로레는 프랑스가 주관하고 인터내셔널 바칼로레는 스위스의 본부가 있고 영국의 채점 본부가 있고 또 민간 비영리 교육기관이라는 게 좀 차이인데 저는 그래도 이제
스위스의 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는 50년, 역사가 한 50년 됐고 전 세계에 하고 있는 학교가 이제 나라도 되게 많고 154개국 그리고 뭐 5, 6천여 개 학교 이러니까 이게 이제 숫자상으로는 되게 많은 거고 프랑스는 프랑스 내에서만 하지만 전 공통점은 전 과목 절대평가 그 다음에 전 과목 논술 및 서술형 평가 그리고 우리나라 수능처럼 하루 만에 시험 안 보고 며칠에 걸쳐서 시험을 치른다. 왜? 한 번 볼 때 막 너다섯 시간 보는데 그 전 과목을 어떻게 하루 만에 봐. 그래서 공통점은 프랑스 바칼로레아건 뭐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건 며칠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 거고 기계가 채점을 안 해요. 우리나라 이 사지선다형은 기계가 이 컴퓨터 OCR 해갖고 기계가 채점하지만 교사들이 학생 이름을 가리고 채점을 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블라인드 채점을 하고 있고 뭐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얘가 기초 지식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개념은 알고 있느냐를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기사에서 빠뜨렸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집어넣는 교육이 아니라 꺼내는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좀 더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의 초중등은 이제 미래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이제 과제 수행 뭐 능력, 시험 보는 능력, 뭐 시험 뭐 숙제와 이런 건 잘하지만 창조적으로 막 어떤 일을 만들고 꾸미고 뭐 이런 게 부족하니까 아베 신조가 2013년 때 야 교육 정책 최우선으로 이게 아이비 도입해서 나라가 이걸 난리쳐서 하니까 아이비가 원래 영어거든요. 영어로 하려니까 애들이 영어도 가뜩이나 안 됐는데 영어로 이걸 치르려니까 안 되니까 야 일본어로 바꾸는 거 도입해. 그래서 일본어 버전을 스위스에서 다 해갖고 보내와갖고 얘네가 일본어로 이제 드디어 자국 모국어로 하는 거. 우리도 처음엔 영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외국어고등학교나 우리나라 제주도의 국제학교 애들은 아이비 갖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뭐 창의적인 거 뭐 수업했다지만 일반 우리나라 공립학교에는 엄두도 못 내죠. 가뜩이나 영어도 못 해죽겠는데 아이비식으로 영어를 하란 말이야. 안 되니까 안 하다가 지금 우리나라도 한국어로 이게 바뀌면서 이제 드디어 아이비 교육에 힘을 받게 하는데 사실 다른 나라 시험제도 되게 많은데 왜 굳이 아이비냐. 왜냐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각 나라별로 이렇게 언어를 바꿔서 50년이나 되는 체계로 전 세계가 이걸로 또 많은 성과물을 받고 대학 입학률도 높아지고 하니까 이게 이제 검증이 되다 보니까 우리도 아이비를 도입하고 한국어로 하고 하는데 참고로 전 세계 아이비 성적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아이들 공부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어렸을 때 다 안경 쓰고 있고 책 엄청나게 읽고 그걸 발표하고 글 쓰고 이런 거에 아주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막 싱가포르 공대가 전 세계 막 3등 4등 하는데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친구가 이제 싱가포르계 중국인인데 어릴 때부터 책 엄청나게 읽고 그런 아이비에 관련된 문제집을 싱가포르는 되게 많이 낸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많이 접하고 많이 그런 책을 읽고 그런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미국 뭐 하버드 이런 데 가도 절대 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수학책을 미국에서 교과서로 쓰고 싱가포르 수학이나 과학 코스북을 미국에서 아예 지네 학교에서 수입해서 갖다 쓸 정도로 싱가포르 매스하고 뭐 과학이 어떤 아이비적인 사고를 이끈다 해갖고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아이비로 도입을 해갖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계 교육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전 세계 하여튼 좋은 대학은 다 이 아이비 디플로마로 입학할 수 있게 해주는 대학교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스템이긴 한데 아이비 디플로마를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이 되게 많아요. Language and Language Literature, 뭐 Mathematics, Art, 디자인, 뭐 physical, society, language 그리고 이 외국어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막 봉사활동 뭐 그리고 또 에세이 쓰는 거, 글 쓰는 거 뭐 등등등 되게 많습니다. language에서 외국어, 독해, 발표, 회화, 쓰기 만약에 3년 이상 그 언어를 공부했다면 이 외국어를 IB에서 결정하는 게 너무 좋다. 왜냐? 3년 정도 공부한 학생들은 굉장히 점수를 많이 높게 싼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환경 시스템과 파괴, 지리학, 국제 정치, 역사
이런 과목들이 이제 IB에서 아주 핵심 과목들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넌픽션만 열심히 한다면 정보기술과 국제화 사회, 철학, 심리학, 사회문화 인류학, 자연과학, 생물학, 화학, 야, 이거 물리, 순수수학, 응용수학, 예술, 영화, 여기 이제 얘네들의 과목을 지금 제가 쫙 고등학교 과정에 디플로마 과정 쓰는 거예요.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결코 만만치 않아. 오히려 차라리 마음 편하게 아유 그냥 수능 보고 SAT 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우리가 두렵다고 피해서는 안 돼요. 사실 얘네들은 이걸 그렇다고 만점을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반타작에서 조금만 높으면 이제 통과가 되기 때문에 네가 기초 지식을 앓고 어느 정도 말과 글로서 풀어낼 수 있느냐만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겁부터 내선 안 돼요. IB 학위과정, IB 디플로마 성공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의 명문대학 합격률은 뭐 어마무시하게 높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제 아들도 외국에서 IB 프로그램으로 졸업하고 미국의 유명 대학 갔어요. 근데 IB는 쉽지는 않지만 정말 IB는 제대로 공부하는 법, 진짜 공부법을 배우는 훌륭한 프로그램인 거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IB 처음에 할 때는 너무 힘들게 공부해서 짠하고 마음도 아팠는데 어느 순간 적응해가는 모습에 놀라웠고, IB 이수하면 장학금 혜택도 많고 전 세계 어디서나 국제적으로 인정해주고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IB 강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면도 있었고요. IB 수학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IB는요 공부의 접근 자체가 달라요. 기본 핵심을 알면서 그걸 풀어내는 방법을 많이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IB의 문제를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도 했었고요. 자,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 여러분은 지금 카페 지금 글 기사 유튜브 찾으면 다 나와요. 거기서 하는 말들 지금 다 같은 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유튜브를 한 40개 보다가 나중에 머리가 다 아파요.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창의성이 하고 공부를 안 하던 애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갑자기 우리 아이는 공부를 싫어하고 막 뭐 책에도 관심 없었는데 이 IB 교육 이 학교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아이가 뭐 공부를 사랑하게 되고 몰입을 가졌다. 그렇게 이게 모든 걸 뿡 건너뛰고 우리 아이는 갑자기 공부 안 하던 애가 갑자기 공부 잘해줬고, 책 안 읽었던 애가 책을 읽었고, 뭐 공부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이 맨날 뭐 시험 문제만 잘 풀다가 IB의 이런 창의적인 질문에 오히려 못하고, 오히려 공부 못하던 애들이 이런 거에 눈을 떠서 공부를 뭐 잘하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굉장히 무슨 모르는 사람은 이 IB는 우리 아이를 공부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던 아이를 갑자기 천재로 만들어주고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그런 대단한 꿈의 드림 컴 트루 교육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IB 교육은요 이 문제 보면 거의 졸도 수준이에요. 이 바칼로레아를 지금 뭉뚱그려서 갑자기 우리나라의 영상에 나온 거 보면 아이들이 뭐 협업해서 발표하고 그 뭐 협력 체제 뭐 창의성 협업해서 아이들이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커져, 다 좋다 이거예요. 물론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발표하기 위해서 막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다 보면 당연히 공부를 하게 되겠죠. 기본 개념이 없으면 풀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칼로레아를 뭐 찬양하고 IB 교육 최고다, 이게 미래 교육 뭐 어쩌고 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공부를 해야 돼요. 기본 공부,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공부를 하지 않고 어설프게 책도 안 읽고 기본 개념도 안 읽은 상태에서 내가 뭐 IB 교육 창의성 뭐 해갖고 덤벼들어도 아는 게 있어야 뭘 쓰고 아는 게 있어야 뭘 내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IB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 공부에 충실한 걸 전제로,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것을 우리가 더 생각도 하고 또 창의적인 것도 풀어내고 비판적 사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글과 말로서 풀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이렇게 서서히 하지 않으면 갑자기 교육 시스템과 시험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사지선다형의 이 수능에 이미 탁 길들여진 아이들은 갑자기 바뀐 거에 사실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이 IB 책들, IB 교육에 관련된 이런 책들 다 읽어보면 일찌감치 어릴 때부터 그런 IB 교육과 굉장히 관련된 식으로 책도
많이 읽고 그런 식의 코스북 풀고 그런 식으로 서서히 아이들을 이미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교육이 바뀌어도 아이들이 당황해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늘 해왔던 건데 뭐 홈스쿨링에서부터 하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문학작품도 픽션과 넌픽션을 양쪽을 완전히 엄청나게 많이 읽은 아이들이 되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픽션만 했다가는 낭패를 봐요. 넌픽션의 지문이 나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뭘 써라 어쩌고 해라 네 생각은 어쩌냐 왜 이렇게 된 것 같냐 그 당시 1952년 그 전쟁에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가 뭐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가 네 생각을 풀어라 하면 뭐 넌픽션으로 뭐 읽은 게 있어야지 그런 거를 뭐 썰을 풀던지 말던지 하지. 마지막에는 자기 창의성이 들어가겠지만 사실 넌픽션 리더스를 많이 읽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 번 접하면 아이들이요 퍼뜩 정신이 들어요. 이 관심 뭐 아프가니스탄 뭐 관심 없어 이랬던 아이들이 뉴스를 보게 되고 신문을 보게 되고 어떤 넌픽션을 굉장히 많이 읽게 되고 왜 거기 하나라도 이게 내 지식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어디서 주워들은 거 이제 담아갖고 풀어서 쓰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해력 엄청나야 되고요. 속독이 강해야 돼요. 아이비는 학교에서의 이제 뭘 내주면 빨리 읽고 빨리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글도 쓰고 말로 하고 발표하고 써머리하고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책을 읽는 속도도 빨라지죠. 뭐 속독학원 따로 보내지 않아도 사실 아이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비 국제학교에 다니는 엄마들이 하는 말이 경교육에 다니는 엄마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속독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문해력도 중요하고요. 속독도 중요하고요. 이걸 풀어내는 기승전결의 어떤 글과 말로서 풀어내는 능력도 중요한데 글은 많이 써봐야 더 늘고 말은 많이 해봐야 늘어요. 유럽은 필기예요. 유럽은 아이비 시험을 손으로 다 써요. 근데 미국은 타이핑으로 쳐요. 그래서 내가 아이비 디플로마를 따갖고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도 아이비 점수 몇 점이면 다 받아들이는데 내가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 리그 여기선 단어 발음 조심하자. 아이비 리그 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데 가고 싶다 그러면 타이프를 잘 쳐야 돼요. 빠른 시간 안에 제한된 시간 안에 타이핑으로 그 질문 하나 딱 던지면 그걸 이걸 잘 쳐야 되고 유럽은 다 손이야. 현진이 바칼로레아 시험 치르러 갔을 때 바칼로레아를 4일에 나눠서 걸쳐서 치르는데 프랑스어 바칼로레아 치르러 갔을 때 영어 바칼로레아 치르러 갔을 때 한 이틀 동안 막 나누어서 하루에 6시간씩 보고 왔는데 흰 종이 이만큼씩 쌓여 있고 계속 문제 하나 갖고 죽어라 쓰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중요한 사실 글씨 잘 써야 된다. 필기체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쓰는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 느리작거리고 쓰면 몇 페이지 쓰지도 못해요. 내가 한 페이지 쓰고 있을 때 옆자리 애들은 어마무시하게 빨리 쓰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애들이 그냥 참 빨리 쓰고 빨리 읽고의 그런 것이 아이비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애들도 되게 많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될지 모범 답안이라는 거를 계속 선생님이 줘요.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야. 나 같으면 이렇게 쓸 거야. 자꾸 모범 답안의 말과 글을 자꾸 보여줌으로써 저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쓰면 되겠구나. 모방을 통해서 아이들은 창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잘 쓰게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 거치면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많이 읽고 그냥 막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거에서 아무 말 대잔치만 하면 절대 점수 못 받아. 기본 지식 네가 알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드러내야 돼. 그런 다음에 기본 지식 위에 네가 여기에서 더 확장된 거를 풀어내야 돼. 마지막엔 너만의 only you 너만의 창의적인 어떤 거를 글로 또 풀어내야 돼. 이런 거를요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잔소리도 많이 하고 글로도 찍찍 긋고 제가 현진 시험지 보면 알잖아요. 그 훈련을 초등학교 때까지 다 거치고 딱 간 애들이 이제 중학교
중학교 들어가면 어마무시한 내공을 펼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그리고 굉장히 초등학교 때부터 3명씩 짝지어서 뭐 해갖고 와. 너희 셋이 발표해야 돼. 한 명이 준비 안 하면 나머지 2명은 빵점 맞으니까 셋이서 엄청나게 죽어라 해요. 어릴 때부터 그런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이제 재미를 붙여갖고 매번 뭐든지 팀업 해갖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아이비 교육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라고 우리나라 영상에서도 많았는데 이미 프랑스는 어릴 때부터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개인으로서 글과 말로서 풀고 또 커서는 이제 팀으로서 글과 말로서 푸는 작업. 그래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찾아내고 발표하고 이걸 글로 쓰게 만들게끔 이끄는 교육이 아이비 교육인데 여기 있는 거 나는 프랑스 애들이 그냥 다 아무 말 대잔치 알아서 뭐 어렸을 때 그 바칼로레 교육으로 아이들은 공부했으니까 알아서 다 아무 말 대잔치로 막 하는 줄 알았더니 엄마 그렇지 않아. 프랑스 애들도 이런 책을 모범 답안의 이 텍스트를 읽고 또 읽고 종이가 이런 책을 똑같은 게 책값이 싸니까 5권씩 산대요. 하나 다 하고 찢어서 버리고 또 버리고 엄청나게 읽고 해서 이거를 막 말로 읽고 글로 써보고 똑같이 따라서 자기가 써보고 해서 많은 모방을 먼저 한대요. 왜냐면 이거는 최고의 사람들이 모범 답안을 썼을 테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서서히 자기만의 창의적인 답변이 나온 거지. 그래? 사람은 왜 죽는가? 그럼 아무 말 대잔치 그러면 감점이야. 누가 봐도 어떤 철학적인 심오한 인문학적인 얘기도 들어가고 소크라테스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인용도 해야 되고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훌륭한 것들을 많이 보고 나면 아이들도 똑똑해지고 자긴 거기서 더 하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왜 허리뼈 다쳐가면서 번역본 멋진 거 주는지 아세요? 그 번역본을 보고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굉장히 똘똘해져요. 제가 쓴 번역본을 토대로 여러분들은 더 멋진 지식을 쌓게 되고 거기서 더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역본 만드는 것처럼 이런 컴패니언을 이 문제들을 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비 둥그름 잡고 아이비 무슨 뭐 협업해서 아이들이 혼자 자기 주도고 뭐 다 필요 없고 아이비 문제나 하나라도 먼저 보고 아이비의 어떤 스토리북이라도 내용이라도 먼저 한번 보고 그런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아무것도 실제적인 진짜 아이비의 시험 문제는 본 적도 없으면서 아이비 하면 무슨 하버드 간대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PYP가 얘네가 왜 중요하냐면 캠브리지하고 이 피어슨이 이제 막상막하인데 피어슨이 압도적 전 세계 1위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아이비 교육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사나, 자연은 왜 소중한가, 이제 PYP의 얘네들의 이제 초등교육 과정의 아이비에서 중요시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6가지 주제. 그 주제에 관련된 지문이 어마무시하게 시험이 많이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그 지문들로 이루어진 책이 있고 중요한 건 책만 읽고 끝 하면 절대 아이비 교육에 맞는 그런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그런 거 안 생겨요. 책으로만 읽으면 아무것도 안 생겨. 뭐가 필요하냐? 자, 여기에서 이걸 갖고 글과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질문과 수많은 과제를 줘야 돼요. 그거를 여기에서 풀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또 모범 답안을 만들어 드린다 그랬잖아요. 모범 답안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경기외고라든지 수많은 데서 먼저 영어로 시작했고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어로 번안된 게 이제 아이비 교육의 과정이 나왔지만 처음에는 영어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영어를 잘해야지 또 이걸 따라갈 수 있어서 국제학교나 경기외고라든지 사립학교나 이런 데서만 했는데 제주도 국제학교들이나 근데 이게 좀 더 대중화되려면 한국어로 된 게 필요하다 그래서 드디어 한국어 번안본을 돼갖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어로 이 수업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 세계의 공통시험은 뭐다? 영어다. 영어를 아이비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비 리더스를 읽고 그에 맞는 그 아이비 리더스에서 나오는 그 시험 문제를 초등 버전으로 먼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코스북에 이거겠지만 한번 봅시다. 컴패니언이라 그러는데 자 네 친구들은 뭐야? 친구를 네가 그려봐. 자, 이 친구가 뭐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친구한테 네가 사귀자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데 이제 떨어지게 됐어. 그래서 너는 뭘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상황을 계속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어떤 수학적인 사고방식, 여기서 이제 재료들 가지고 그리고 달콤한 거 어쩌고 저쩌고 이거 넌 어떻게 생각해? 계속 어떤 수학적 사고방식,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의 답변, 모범 답안을 모르면 백날 도로묵이란 말이죠. 이거를 답안지를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 셰논 교수라고 이런 PYP 이 문학 교수로서 영문학과 교수로서 PYP 관련 이런 비판적 critical thinking에 대한 이 영어를 강연하시고 영작을 하시고 강연을 해주신 최고의 분이 지금 이거를 모범 답안을 만들고 있어요. 모범 답안 돈 주려면 어마무시합니다. 이 많은 이 엄청난 양의 이거에 대한 거를 이거 백날 제가 여러분 주면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어떤 critical thinking으로 IB 교육에 부합하는 답변 쓸 수 있어요? 한국말로도 난 못 쓰겠던데 여기서 보면 제가 공국글에 썼을 거예요. 이 컴패니언 다 합하면 몇십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우리는 여러분들 계속 쓰라고 PDF로 드려요. PDF 값만 하더라도 몇십만 원이거든요. 책으로 하면요. 책 한 번 쓰면 이제 버려야 되잖아. 이거를 여러분들 영구적으로 쓰라고 PDF로 이 유료 팩으로 된 거 이거 몇십만 원 하는 거 전 레벨 합쳐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무료로 드리고요. 미국에서 교사들조차도 이거를 그대로 다 돈 주고 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질문들을 다 제가 번역을 해서 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 번역만 하면 뭐해? 그 다음에 창의적인 답을 할 줄 알아야지. 뭐 아는 게 있어야 답을 영어로 쓰지. 영어로 답을 쓰려고 그러면 한국말 대잔치는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이 영어 답안을 쓰는데 돈이 번역비보다 2배로 이상 들어가는데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 공부하지 말까? 근데 이게 안 하면 우리는 영원히 마지막 제일 중요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공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거든요. 이 IB가 그 셰논이라는 분이 이 IB의 이 대가인데 이분이 이제 이 영어의 모범 답안을 다 만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천군만마를 이제 가진 거죠. 완벽한 거죠. 그리고 요건 번역은 이진환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영문과 나오시고 지금 외대 교수로 계시고 그분이 이 영문학 교수고 랭귀지 리터레이처 교수고 이 IB 교육제도의 리더스의 번역을 어마무시하게 한 분이라서 그분 저 홍혜원님까지 총 동원돼가 그리고 우리 포트펠이라고 제가 블로그 글에 공국글에 카페에서 썼죠. 그 사이트에는요. 얘네가 인정한 IB 교육에 부합하는 것을 검증하는 기관인데 걔네가 인정한 책들만 그 검증의 수백 가지 테스트를 통과한 애들만 이 IB 책들이 올라올 수 있는데 얘네가 딱 올라가 있고 판매 압도적 1위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냐 이 컴패니언 때문이에요. 컴패니언이 여기 나온 이 질의응답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생각을 하게 하고 여기 나오는 6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맞춰서 과학, 자연, 히스토리, 역사, 아트, 나라 무엇인가, 자아, 뭐 사회정서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이런 책들이 있고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풋의 그 리딩이 아니라 이걸 갖고 내가 말로 하고 창의적인 말하고 이렇게 말하게끔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이 컴패니언이 죽여요. 자, PYP는 뭐냐? PYP는 만 3세부터 12세까지 학생들을 위한 IB 교육제도예요. 6년제인데 IB Primary Years Program, Primary의 P, Years 학년의 Y, 프로그램의 P, PYP 즉 초등교과과정 IB 프로그램을 PYP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소개하는 이 PYP 리더스는 피어슨 바칼로레아 PYP 리더스는 뭐의 약자일까요? Primary Years Program 즉 만 3세에서 만 12세까지 학생들을 위한 6년제 바칼로레아 교육과정 프로그램 이게 PYP입니다. 즉 초등교육과정이고 그 다음에 만 11세부터 만 16세까지 학생들을 위한 5년제의 IB 프로그램을 MYP라고 합니다. M은 뭐겠어요? 중학생, Middle Years Program MYP 그래서 이 책이 MYP 리더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애들이 읽고 거기서 준비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만 16세부터 만 19세까지 학생들을 위한 2년제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요게 2년제란 말이에요. 3년제도 아니고 2년제이기 때문에 2년 안에 이걸 다 하려면 빡세겠죠.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이 고등교과 과정인데 이 고등교과 과정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와우! 너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패스했어? 오케이, 우리 학교 들어와 하는 전 세계 탑 학교들이 거의 다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높이 쳐주는 거죠. DP를 수강하지 않고 그냥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IB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게 Career Related Program이라 그래서 요것도 있습니다. 근데 CP는 별로 우리나라에서 하진 않아요. 현재 초등교육 과정은 뭘 이제 바탕으로 하냐? 정말 우리는 누구인가? 나 자신, 요즘 유행하는 사회정서 SEL 그거죠. 그러니까 성격, 신념, 가치관, 뭐 개인 정서, 뭐 가족, 친구, 공동체, 우정, 뭐 이런 거에 대한 걸로 리딩을 하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게 첫 번째 주제고요.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에 있어서 내가 어떤 현재적인 시대적으로 흐름을 또 알아야 되고, 어떻게 표현하나 어떤 자신의 표현법, 그 다음에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과학기술은 어떻게 발전하는가가 PYP, 즉 초등 IB 교육과정에서 제일 중점으로 하는 어떤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우리 모두의 지구, 한정된 자원, 아이들이 이런 걸 주제를 바탕으로 여러 과목들을 학습하게 돼요. 과학이건 수학이건 문학이건 간에 나는 누구인가, 환경은 어떻게 지켜야 되나, 역사는 어떻게 흐르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주제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하기와 듣기, 그 다음에 시각 언어라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발표하는 법, 그래서 PPT 하는 법도 애들 다 배워야 돼요. 많은 아이들이 자꾸 지금은 한국 학교는 자꾸 무슨 종이에다가 보드에다가 다 해갖고 보드 보여주고 그림 그리고 이거 많이 보여주잖아요. 외국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다들 PPT 기계 탁탁탁탁 누르면서 이 PPT로 작성하는 거, 그리고 PPT로 하면 딱 띄워갖고 하는 거에 되게 능수능란하대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좀 더 글로벌한 PPT 하려면 일본 옆 나라 보면 이 PPT 연습 많이 하는데, 그런 시각 언어 자료들을 해석, 이해, 그리고 사용하고 아이들한테 발표하고 보여주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읽기는 이제 텍스트의 문해력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문해력도 non-fiction, 비문학 쪽에서 굉장히 이제 힘을 실어주고 평생의 독서 습관을 개발해야 돼요. 문학, 비문학 골고루 많이 읽고, 그걸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읽고 나서 서머리하고 발표하고 자기 생각을 밝히고,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이 PYP에 나오는 질문들에 기가 막힌 완전히 허를 찌르는 대답도 할 줄 알고, 이런 능력, 그리고 글쓰기 능력,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인데, 글쓰기를 통해서 스스로를 표현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비판적인 critical thinking, 사고력을 글로써 이제 나타내는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제 글쓰기 전략이라든지 이제 기승전결 기법, 자신의 창의력을 뿜어내는 어떤 글체라든 이런 것들은 이 IB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건데, 그리고 수학 같은 거라든지 수학은 이제 측정, 모양, 공간, 패턴 기능 이런 것들을 한다는데, 이런 거는 교육과정은요 다 이미 우리나라 수행평가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는데, 과학,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학 과목에서 학생들은 자연계의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측면,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로의 관계를 탐구하고 이거를 글과 말로써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많이 해야 된다. 시험에서도 글로써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건데, 사실 논픽션 리더스를 많이 읽고 그에 관련된 코스북을 많이 풀지 않는 이상 사실 뭘 써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특히 과학은 많이 소리내어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넌픽션의 그 리더스에서 좋은 파트들은 저는 막 색깔칠해갖고 많이 현진이한테 읽게 했어요. 지 입에 달라붙게. 그래야 그 말을 어디 가서 써먹지, 그냥 눈으로 한 번 읽고 문제나 풀고 하는 이런 우리나라식의 주입식 교육의 독해는 백날 넌픽션 1000권을 읽어도 책 덮으면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 풀면 다 까먹어요. 이걸 갖고 막 읽고 내가 발표하고 이걸로 써보고 발췌하고 좀 베껴 쓰고 말도 하고 이래야 진짜 내 실력이 되거든요. 이 과학 지식을 얼마나 많이 풀어내느냐가 IB의 핵심 중에 또 핵심이 아닐까. 인성 사회성 교육, 예술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여하튼 간에 이 PYP 분말 필요 없어. PYP 리더스 봅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백문이 불여일견. 자, 이게 이제 제일 낮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drawing 하면 what is art? art는 무엇인가? What kind of art can I do? 내가 아트를 뭘 할까? What is drawing? 그림 그리기는 무엇일까? 나는 뭘로 그릴 수가 있을까?
참 되게 철학적인 아이비다운 질문이에요. What is art? What kinds of art can I do? 벌써 책이 다르잖아요. 이제까지 봤던 책들하고.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반드시. What is drawing? 그림 그리기라는 건 뭔가? 내가 여러분한테 물을게. 한국말로 대답해봐. What is drawing? 여러분, 그리는 건 뭐예요? 그럼 여러분들 되게 유치한 답변할걸요? 손으로 도화지 위에 그리는 거예요. 형체를. 그것밖에 안 돼? What is art? What is drawing? 그러면 벌써 애들이 되게 과학적으로 대답하는 애들이 있고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으로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4차 혁명에서 되게 아이비적인 과학적인 식으로 좀 답변하려면 이런 답변 멋있잖아요. What is drawing? 그리기란 무엇인가? A drawing is a picture of something. 뭔가의 그림인데 drawings are made up of lines and shapes. 선과 모형으로 만들어진 게 그림이다.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과학적으로 난 뭘로 그릴 수가 있고 어디에다 그릴 수 있고 내가 그릴 수 있는 건 무엇이고 내가 그 외에 그릴 수 있는 건 무엇이고 뭐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퀴즈가 있어. 자, 이 툴들, 이 재료들로 다 내가 그릴 수가 있어. 이거 네임들,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재료들을 remember their names, 단어 기억할 수 있어? I can draw with a crayon, pencil, pen, chalk, and eraser. 뭐 이런 말들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기초 회화 능력으로 말을 해야 되고 요런 용어들은 반드시 외워둬라 뭐 이건데 중요한 게 레벨 2의 컴패니언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Friends are special. 그러면서 너의 친구라고 생각되는 애를 그리고 왜 친구라고 생각하는지 말하고 넌 친구랑 뭐 하고 있고 네가 친구 만드는 과정을 쓰라 그러고 친구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 좋은 말들이 뭐가 있는지 얘기해 주라 그러고 내가 친구 만드는 과정을 쓰라 그러고 이게 아이비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자, 베이크드 빈스 만드는 과정인데 순서 쓰고 네가 순서에 맞게 영어로 한번 써볼래? 이거 책을 여러 번 읽지 않으면 죽어도 이 그림 6개 보고 쓰지를 못해요. 이런 게 아이비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은 이걸 보기 위해서 자꾸 다시 책을 또 읽겠죠. 이 베이크드 빈스를 또 읽고 해서 여기 있는 거 복사해서 갖다 붙여서 베껴도 쓰고 많이 읽은 애들은 기억해서 대충 쓰고 하여튼 뭔가를 여러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몇 번 쓰고 나면 이거 이제 제가 PDF로 준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이걸 과정은 6개를 다 외워. 객관식으로 뚝뚝 치고 나면 이제 다 까먹어.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6개? 6단계 이 그림 보고 밑에 3줄씩 맞게 딱딱 3줄에 맞게 쓰라 그러면 이러면서 책 자꾸 보고 복사하고 붙이게 되면 그게 실력이 돼요. 이 아이비 교육 오늘 확실하게 알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이비가 뭐 말이 많고 너무 어렵게 말하는 사람 아주 이 세상에서 제일 지색팔색 하는데 아이비는 별거 없어. 그냥 우리가 배웠던 거를 좀 더 심도 있고 이렇게 발표하는 식으로 되게 융합하면서 하는 게 아이비 교육인데 지금까지 제가 강연을 이제 통틀어서 여러분들을 아이비만큼 확실하게 알게 해주지 않았나. 근데 결론은 하나야. 아주 쉬워. 그냥 3개만 지키면 돼. 책 많이 읽어. 논픽션 많이 읽어.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많이 읽으면서 그에 걸맞는 질의응답을 말하고 쓰는데 조금씩 습관을 들여. 글을 못 쓸 때는 말이라도 많이 해. 글을 쓰게 되는 순간 단 한 줄서부터 시작해. 그러면서 서서히 늘려. 4번째, 아이비에 맞는 유형의 책과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 유형을 모르면 절대 아이비 1도 못 맞는다. 그 2022 아이비 리설트 애들 보면 유형 몰라갖고 엿됐다 이런 거 되게 많단 말이에요. 유형을 모르면 안 돼요. 제 아무리 창의력을 요구하는 시험이라도 시험 이퀄은 시험이에요. 시험에 딱 맞는 준비가 된 태세를 갖고 있어야 돼. 재료와 방법을 다 빠꾸미로 알고 있고 딱 준비를 해야 되는데 향후 100년 동안은 이제 아이비로 계속 가겠죠. 프랑스가 몇백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잖아요, 아이비. 스위스의 아이비를 도입한 전 세계가 지금 스위스 아이비 역사가 50년이고 얼마나 좋으면 바뀌지가 않아요. 이거는요, 프랑스 애들 딱 그냥 한국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술술 읊어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오늘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